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형입니다. 네, FOMC가 있었던 오늘 그 결과는 어땠을지 시장 반응만 보더라도 사실 쉽게 짐작이 가능하죠. 한때 1% 넘게 상승했던 증시가 막판에 반대로 1% 넘게 떨어졌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이번 3월 FOMC에서 주목해야 할 키포인트는 세 가지였죠. 첫째, 3월 금리 인상폭. 두 번째, 점도표상 최종금리. 세 번째, 파월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인 3월 금리 인상부터 보시면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금리는 4.75에서 5%가 되었고, 이것은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2007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입니다. 파월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전과 거의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전보다 약간 온화하게 말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했던 말이 훨씬 더 단호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나사 하나 살짝 풀린 정도로 느슨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점도표를 보시면 어제 예상했던 대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5에서 5.25%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점도표를 따른다면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은 마지막 딱 한 번 남았습니다. 정말 길게만 느껴졌던 금리 인상이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다고 생각하니 뭔가 여운이 남네요. 물론 이건 연준이 점도표상의 계획을 잘 지켜주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언제든 경제지표 확인했더니 더 올려야겠다, 같이 말을 뒤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만 보는 시장은 상승했었습니다. 특별한 게 하나도 없이 시장이 딱 예상했던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후 180도 방향을 틀어 급락을 했는데요. 이건 대체 왜 때문일까요? 네, 볼 것 없이 파월의 기자회견 때문이었겠죠. 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핵심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은행 사태로 신용이 더 타이트해질 것. 둘째, 올해 금리 인상은 섣불리 기대하지 말 것. 우선 첫 번째를 보면 은행들이 뱅크런을 염려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돈을 안 내주고 반대로 돈을 가지고 있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의 돈은 어디로 가죠? 은행으로 가겠죠. 돈이 다 은행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자산시장은 울겠죠. 그래서 자산시장에는 악재가 됩니다. 둘째로 올해 금리 인하는 기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의 예측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7월부터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고 얘기해버리니 급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1% 넘게 오르던 시장이 순식간에 반대 방향으로 1% 넘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오늘 막판에 강한 하락이 있었던 만큼 당분간은 조정을 거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흐름이겠죠. 오늘 시장이 급락한 데는 특히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실망이 컸죠. 원래 시장은 올해 중반이면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 예상과의 괴리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장은 연준의 발언을 겁주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빠르게 환호하지 않도록 공갈을 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실제로 투자자들이 어디에 돈을 걸고 있느냐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올해 7월이면 확실하게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연준이 말로는 겁을 줬지만 실제로는 고금리를 오래 유지 못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시장의 이러한 베팅이 맞다면 올해 시장의 방향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죠. 우선 금리 인상은 이제 종료를 정말로 눈앞에 두고 있고 연내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번 FOMC 후 폭풍 조정을 모두 마치고 나면 상방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고용이 너무 강하거나 물가가 너무 높거나 하면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예측치가 뒤로 밀리겠죠. 그럴 때마다 시장은 하락할 것입니다. 반면 경제 지표가 시장에 우호적일 때는 또 상승하겠죠. 이처럼 경제 지표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가늠하고 그 예상치의 변화에 따라 올랐다 내렸다 하는 변동성 높은 장세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방향은 상방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상향인데 변동성이 클 것이다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직 끝나지 않은 은행 사태죠.
오늘은 또 미 재무부 장관이 얼마 전 모든 예금을 보장할 것이라 했던 말을 뒤집어서 모든 보장은 아니다 라고 말을 바꿈으로써 은행주가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행주의 하락은 오늘 막판에 시장 하락을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는데요. 다만 은행주 리스크는 크게 부각될 경우 또 반대로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반대급부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악재라고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안에 초강력 폭탄이 설치된 럭비공이라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따라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이제 길었던 금리 인상은 정말 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딱 한 고비 정도만 남겨놓은 상황이고요. 그 이후로는 고지대가 얼마나 지속될지, 내리막길이 언제 나오냐, 이것에 따라 시장의 흐름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내리막길은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고요. 한참 뒤에야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이제 더 올라갈 일은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방향성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안 오른다고 안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비록 FOMC가 끝나고 시원하게 상승할 것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실망감이 크겠지만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돈 생장사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편하게 모아갈 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졌다 생각하고 마음 급하지 않게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앞으로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더 자세한 얘기가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 고정 댓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